으악, 너무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중국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영국에서 온 한 여성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이 여성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홍보 마케팅 인턴 경력도 쌓았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렵지 않게 첫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죠. 첫 직장에서는 마케팅 부서의 일원으로 팀의 활동에 대한 서포터 역할을 주로 했었으나 연차와 경력이 쌓여서 스카웃 제안을 받아 지금의 글로벌 기업에 이직하게 되었어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승진의 기회도 많이 주어졌답니다. 최근에도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기에 저의 앞날에는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한 어느 날 아침 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승진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서 내심 기대를 하며 팀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다녀와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였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1년씩이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죠. 같은 유럽이나 미국도 아니고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가야 한다니 말이죠. 승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좌천되는 듯한 인사 발령이 났는지 인사팀에 확인했어요. 인사팀의 답변은 아시아 지역은 원래 제가 아닌 중국 출신의 수링이 가는 것이 맞는데 수링의 업무 실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믿고 맡기기 어려워 고심 끝에 결정한 인사 발령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K-팝과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취지는 좋지만 왠지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출신인 중국인 수링은 자기 대신에 제가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미안해하는 내색조차 없었답니다. 회사 내에서 수링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어디선가 싸우는 듯한 큰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수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업무적인 통화가 아닌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휴게실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황당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중국말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진 것에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 앉아 중단됐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수링은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으로 처음에는 당황도 하고 걱정이 앞섰지만 한국 지사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도전의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출국날 걱정과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지사 발령으로 출국 준비와 업무 인수인계로 바빴던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이내 숙면에 빠져들었어요. 잠시 뒤 착륙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에 눈을 뜬 저는 인천공항의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는 다른 선진국의 공항보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크기도 크기이지만 공항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감탄하게 된 것은 공항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물기 하나 없이 관리된 모습에 마치 호텔의 화장실을 연상하게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청결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칸마다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좋은 향기까지 나고 심지어 비데도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로 향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수도꼭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자동감지 센서가 수도꼭지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물을 아껴주기도 하고 손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화장실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해서 만든 한국에 저는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국 전에 안내받은 직원 사택으로 향하는데 자동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나쁘지 않았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은 고층 빌딩도 많이 보이고 건물 사이로 녹지가 잘 어우러져 있어 보였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본 사택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초고층 오피스텔로 세련된 외관과 최첨단 시설이 있고 주변에 지하철과 한강이 있어서 전망도 좋고 출퇴근 시 지하철 이용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오피스텔 주변을 돌다 보니
가까운 곳에 한강을 끼고 산책로가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이나 가족들과 걸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였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산책로를 이용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보는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한강과 조명으로 반짝이는 한강 다리의 조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국지사로의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세정거장이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플랫폼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출근 첫날부터 지각하지 않으려고 30분이나 미리 출발했는데 저 사람들을 뚫고 다음 전철을 탈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죠.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은 그냥 모여있던 게 아니라 줄을 서 있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 구글 검색으로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습관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지하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둡고 침침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의 쾌쾌한 냄새 때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숨을 참는 버릇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따라 승차한 후 계속 숨을 참았답니다. 한국의 지하철도 영국의 지하철처럼 특유의 찌든 냄새가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숨을 참고 있기 힘들어진 순간 저도 모르게 들이마신 공기는 너무 상쾌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심지어 여름도 아닌데 천정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있었답니다. 서울의 쾌적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회사 외관과 시설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모두 인기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인데요. 한국에서의 첫 출근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안내받은 사무실에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게 느껴졌어요. 고개만 끄덕하고 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멀리 영국에서 왔고 한국 지사의 내부 컴퓨터 인증도 해야 하는데 이 분위기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서글퍼졌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한국어를 나름 연습하고 왔지만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주로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저에게는 커다란 난관으로 느껴졌죠. 제자리에 컴퓨터 전원을 켜고 인증을 막 해보려는데 박지훈 대리가 제 곁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유창한 영어로 계정 연결과 인증을 도와주었답니다. 사실 한국 지사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제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려워할까 하여 미리 파악하고 도와주었던 거였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준 박지훈 대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박지훈 대리는 키도 훤칠하게 크면서 피부도 하얗고 옷도 세련되게 입어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목소리 톤도 낮은 저음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목소리로 믿음과 신뢰가 가는 음성이었죠. 잠시 뒤 10시에 주간회의가 시작된다고 해서 회의실로 이동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회의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회의 중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의 시간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의가 훨씬 더 체계적이며 자료를 띄워놓고 발표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군요. 그리고 주로 팀장님이나 회의 발표자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팀원들은 묵묵히 듣거나 메모만 하고 있었지만 저는 중간에 제 의견을 어필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제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팀장님만 고려해보죠라는 짧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한국지사에 왜 필요한 거지? 내 의견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 아니었어?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회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팀의 합의와 상사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그 방식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식품 산업에서는 소비자 트렌드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의를 마치고 자료 정리와 일정을 짜고 있는데 박지훈 대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제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였는데 사실 영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 식사 시간은 혼자 먹거나 약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팀원들과 함께 식사한 기억은 거의 없었죠. 당황해하는 제
모습을 본 팀원들은 제가 한국지사에서의 첫 점심이라 식당 안내도 할 겸 다 같이 먹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상 함께 가야 했어요. 회사 내에 구내식당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외부로 나가기로 했다는 말에 저는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점심 식사는 한국 직장인들의 인기 메뉴인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돌솥에 담겨 나온 김치찌개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어서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첫 출근이라 적응이 덜 되어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자마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갑자기 치솟은 식욕에 숟가락을 김치찌개에 막 넣으려는 순간 주위의 동료들이 돌아가며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연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는 영국에서도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매콤하면서 속을 시원하게 하는 김치찌개가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매운맛이 올라오며 혀가 얼얼해지고 온 몸에 땀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박지훈 대리가 껄껄 웃으면서 계란말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 밥그릇에 올려줬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안에 불을 끄기 위해서 계란말이를 순식간에 먹어버렸지 뭐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에는 한지은 주임이 매운맛에 놀란 혀를 진정시키라는 의미로 막대기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먹으니 그제서야 입안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이렇게 한국 직장에서 첫 점심 메뉴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팀원들이 밖에서는 너무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후 회사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영국의 음식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팀원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료와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두 나라의 전통적인 맛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식품과 한국 식품의 특징을 살려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영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크럼핏에 한국식 토핑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인의 식생활에 대해선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크럼핏 위에 매콤한 한국식 김치와 달콤한 벌꿀을 결합해 보았습니다. 매운 김치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으니 묵은지를 씻어서 사용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요. 이 조합은 영국인들에게 익숙한 크럼핏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한국인들도 즐겨 먹는 샌드위치에 고추장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샌드위치의 밋밋한 맛을 살려줄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고추장의 깊고 매운맛이 영국의 클래식 샌드위치와 만나면 새로운 맛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식 고추장 소스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비주얼과 맛에서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샌드위치와 어울리는 소스를 개발해 줄 것을 본사에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수없이 많은 제품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야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지사 근무 초반에는 영국에서 늘 하던 대로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성실함과 진취적인 성향 덕에 일 잘한다는 평판을 들었던 제 눈에도 한국인 직원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로 보였어요. 빠른 업무 속도는 기본이고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아주 탁월했답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야근을 하면서 팀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과정에 영국에서 했었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팀장님이 주관하는 정기회의 때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간간히 들렀었던 선술집도 팀원들과의 단합을 이끌어 주었답니다.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상품화에 성공한 우리 팀에는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졌답니다. 물론 휴가를 다녀와서는 마케팅 전략에 전념을 해야겠지만요. 저는 한국에 와서 프로젝트에만 전념하느라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휴가에 한국을 여행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근을 하면서 더 가까워진 한 주임에게 여행지 추천을 부탁하니 제주도가 어떠냐고 하더군요. 구글로 검색해보니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행과 휴식 둘 다 가능한 곳으로 보여서 제주도로 결정을 했답니다. 마침 한지은 주임도 제주도에서 호캉스도 하면서 주변의 맛집을 탐방할 계획이라면서 제게 함께 가자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제주공항에서 내려 막 이동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 바로 옆에 박지훈 대리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박지훈 대리 고향이 제주도라 부모님 집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주임과 호캉스를 하면서 맛집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하니 박지훈 대리는 여기까지 와서 호텔에만 있겠다고요? 하면서 저희들의 가이드가 되어줄 테니 함께 제주도의 곳곳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제주도에서의 첫날은 제주도 올레길을 따라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 올레길은 정말 힐링 그 자체였어요. 점심 식사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흑돼지를 맛볼 수 있었는데 부드러운 고기와 깊은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맛보던 돼지고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막 이동하려는 찰나에 제 눈앞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답니다. 글쎄 주차장으로 가는 길 옆에서 어떤 여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함께 온 일행이 이를 제지하거나 불편해하기는커녕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은 화장실 시설도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무료 화장실이 많은데도 굳이 길에서 용변을 보는 이유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맛있게 먹었던 흑돼지를 다 토할 뻔했답니다. 바로 이때 충격적인 장면에 갈 곳을 잃은 제 눈을 누군가 두 손으로 가려주는 게 느껴졌는데 바로 박지훈 대리였어요. 충격적인 상황인데도 박지훈 대리의 이런 행동은 제 마음을 좀 설레게 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서 이동했고 다음 여행지로 가는 길에 한지은 주임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중국은 공중 화장실에 칸막이조차 없는 화장실이 대다수이며 화장실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일 보는 것이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화장실 천장과 바닥이 뚫려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일 보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개념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이 더럽고 위생이 형편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여행 중 한지은 주임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악을 하고 뛰쳐나와 하루 종일 참았다가 호텔에 와서 해결했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거리낌 없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중국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사람으로서 질서와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리엔 이번 일과 영국에서 함께 일했던 중국인 수링의 이기적인 태도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조차 큰 소리로 떠들기 일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위생에 대한 개념조차 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깨끗했던 인천국제공항의 화장실이 떠올랐어요. 더군다나 인천국제공항의 화장실은 물기 하나 없고 칸막이는 당연히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잔잔한 음악에 은은한 향기와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이런 것만 봐도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대단한 나라로 보인답니다. 한국을 경험하기 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깔보았던 저의 생각을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중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승진과 함께 본사로의 복귀를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과 편리한 생활, 직장 동료들과 끈끈해진 우정으로 인해 본사로의 복귀가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박지훈 대리와는 최근에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터라 더욱 그랬죠. 고심 끝에 한국 지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더 맡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고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제가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IT 강국인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박지훈 대리와의 만남도 응원해주시기 바랄게요. 이기적인 중국인 동료 대신 멀리 한국으로 파견 온 영국인 에밀리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팀원들과의 우정과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까지 했다니 축하드립니다. 또한 박지훈 대리와의 좋은 결실 맺길 바라고 본사에서도 원하는 답신이 오길 기도할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